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 오늘의 코스피 브리핑입니다. 이번 국면의 코스피는 위험을 사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전날 지수가 6,747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권에 다가선 흐름이 이날의 배경을 이뤘고 그 중심에는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DDR5 계약가와 현물 가격이 함께 급등하는 D램 슈퍼사이클, 2026년 HBM 물량의 완판, 그리고 경기선행 지표인 구리 강세가 반도체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원화가 1475원까지 강세로 돌아서자 외국인 순매수가 붙은 점도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반대편에는 분명한 부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84달러대까지 뛰었고 변동성 지표 빅스는 18.6으로 20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긴축도 시장을 눌렀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이 구도를 반도체 호재가 유가와 변동성, 금리 부담을 눌러 위험 선호가 우세하되 유가와 변동성의 상반기, 꼬리 위험으로 남은 국면으로 분류했습니다. 지수를 떠받친 버팀목의 실체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끌어올린 메모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D램 현물과 계약 가격이 함께 올랐고 DDR5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2026년 HBM 물량은 사실상 완판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메모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확실한 병목이자 성장처가 되면서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에 하단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면의 반대편에는 꼬리 위험이 자랍니다.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을 향한 긴장으로 번지며 국제 유가가 84달러대까지 올랐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증시에는 원가와 심리 양쪽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변동성 지표 빅스도 20 근처로 뛰며 강한 실적 버팀목과 바깥의 유가와 변동성 충격이 한 국면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매크로 환경에는 완충과 역풍이 함께 놓였습니다. 완충 쪽을 보면 원화가 1475원까지 강세로 돌아섰고 경기선행 지표인 구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강세와 구리 강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이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59%로 내려와 부담을 덜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험 선호를 제약하는 역풍도 뚜렷합니다. 국제 유가는 84달러대까지 올랐고 변동성 지표 빅스는 18.6으로 반등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2.75%로 높아져 시중 유동성에는 부담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수의 밑을 받치지만 대외 충격이 그대로 증폭되는 국내 시장의 특성상 변동성 자체가 커진 구간입니다. 섹터별 온도차는 컸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호재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반대편 약세에는 소재와 수출주가 몰렸습니다. 화학은 호르무즈발, 나프타 원가 급등과 중국의 공급 과잉이 겹쳐 가장 강한 악재로 정렬됐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와 중국 전기차의 공세, 그리고 히토류 자석 공급 리스크가 함께 눌렀고 2차 전지는 K배터리의 점유율 위축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은 결이 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순이자 마진에는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중립으로 읽혔고 KB금융은 2분기 지주 설립 이후 최대 순이익 전망에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가 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안 나머지 업종은 그 온도차 안에서 갈렸습니다. 오늘의 매매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이날 신규 진입을 한 건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대상에 오른 종목은 S-오일과 GS,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과 에너지 종목들이었습니다. 보류의 논리는 종목마다 거의 같았습니다. 이동평균 정배열과 기관 순매수 같은 추세와 수급은 우호적이었고 은행과 에너지 종목은 밸류에이션도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당위 과열입니다. S-오일은 RSI가 75.8, 하나금융지주는 72.9, 인천도시가스는 71.4로 오실레이터가 일제히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사상 최고권까지 오른 지수 랠리에서 오히려 소외돼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에서 금융과 에너지로는 자금이 비켜간 것입니다. 추세는 살아있어도 지수를 못 따라가는 과열 구간이라 추격보다 눌림목 확인이 먼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이 달랐습니다. 시장 대비 상대 강도는 최상이었지만 현재가가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약 12센트 밑돌고 수급이 약세로 돌아선 하락 추세여서 추세 반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손익은 단타 청산에서 갈렸습니다. 익절 쪽은 두 건이었습니다. GS가 3.15%, SK이노베이션이 3.0%로 목표 구간에 도달해 정리됐습니다. 반면 손절은 3건이었습니다. S51이 3.12%, SK이노베이션 단타가 2.28%, BNK금융지주가 3.01% 손절 라인에서 정리됐습니다. 나머지는 장마감에 맞춰 청산됐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0.17%로 겨우 본전을 지킨 것을 빼면 신한지주 2.62%, 하나금융지주 2.5%, KB금융 2.14% 등 대부분 소폭 손실로 끝났습니다. 이를 합산한 당일 실현 수익률은 마이너스 0.289%였습니다. 두 건의 익절이 있었지만 손절과 마감 청산의 소폭 손실이 더 많아 하루 성적은 마이너스로 마감됐고 누적 실현 수익률은 마이너스 1.545%입니다. 보유 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평가손익 마이너스 3.88%로 약 55,000원의 미실현 손실 상태입니다. 트레이딩봇의 자기 리뷰에서 이날 놓친 상승은 없었고 손실은 방향을 못 잡은 단타 청산에 집중됐다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이 브리핑의 핵심 가설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수를 사상 최고권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금융과 에너지처럼 저평가 매력이 있어도 시장 대비 상대 강도가 여류인 섹터는 랠리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음 국면에서 지켜볼 트리거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DDR5와 HBM 가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으로 이어지는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되는지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긴장과 유가, 그리고 빅스로 대표되는 변동성의 상반기 위험 선호를 뒤집을지입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경로와 환율의 방향입니다. 소외됐던 금융과 에너지의 과열이 눌림목으로 식으면서 상대 강도가 회복되는지도 다시 진입을 판단하는 관건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권까지 끌어올리며 위험 선호가 우세했지만 저평가에도 상대 강도가 열위인 금융과 에너지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트레이딩 봇은 과열과 소외가 겹친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손익은 단타 청산에서만 갈려 당일 성적은 소폭 마이너스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방향은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 유가와 변동성의 상방, 그리고 한국은행의 긴축 경로가 가릅니다. 이 영상은 자동 매매 시스템의 시장 분석을 관찰해 기록한 정보이자 인사이트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였습니다. 구독하고 매일 아침 시장을 받아보세요.